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30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역전경주라는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역전경주라는 말을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이 봤는데 요즘은 별로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구간 마라톤이라든지 뭐 이런 말로 좀 쓰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직 뭐 남아있는 역전경주가 가끔씩 보면 뭐 어떤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쓰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역전경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은 역참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역이죠. 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은 전한다 이렇게 되겠죠. 역전. 이렇게 보면 역에서 역과 역을 연결해서 전한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우선 글자 한번 볼까요? 역이라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철도역을 얘기를 하죠. 이제 서양에서 기차가 만들어져서 이게 동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차가 있으면 이제 역이 있어야 되겠죠. 그때 영어로 스테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말을 쓸까 고민을 하다가 옛날에 동양에서 쓰던 이 역참이란 역을 쓰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쇳덩어리로 만든 기차가 다니지만은 옛날에는 말이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말이 서울에서,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각 지역으로 이렇게 파발마가 가지 않습니까? 말이 한 번에 어디까지 오래 갈 수 없으므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역 같은 걸 만들어가 거기서 말을 또 바꾸어 타고 가고 또 저녁이 되면 거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 막 그런 것이 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참이에요. 그래서 말마자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글자는 상당히 어려워요. 엿본다는 뜻에 이렇게 엿본다는 뜻이에요. 엿봄으로 위에는 이렇게 눈목자입니다. 눈목자를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건데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세워서 쓰죠. 눈목을 쓰는데 여기서는 원래대로 이제 눕혔습니다. 근데 아래 글자는 이것이 다행하다 할 때 행자예요. 다행하다, 행복하다 할 때 다행 행자입니다. 이것은 무슨 글자냐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손에 이렇게 차는 찾고 수갑을 얘기합니다. 수갑 모양이다. 손을 이렇게 죄인을 묶을 때 이렇게 손에 이렇게 수갑을 묶겠죠. 그 모양이 변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얼핏 상상은 안 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엿본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죄수들이 수갑을 차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죄수가 도망갈까 싶어서 항상 관리하는 사람은 이렇게 계속 봅니다. 잠시 잘 안 보면 도망갈지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이 글자예요. 자, 그러면 이 말과 엿본다는 뜻이 합쳐서 왜 역참이 되느냐. 자, 여기서 역참은 일단은 어떤 옛날의 교통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각 지방으로 이렇게 교통체계가 되어 있는데 그거 중간중간에 역을 만들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말이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 거점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왜 계속이냐? 엿본다는 것은 왜 계속이냐? 계속 엿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이다. 그래서 이 글자에는 엿본다는 뜻도 있고 차례차례 이렇게 훑어본다는 뜻도 있고 계속 본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이다. 말이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역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자, 전한다는 뜻은 뭔가 전달해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뭐 물건을 전달해 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로지 전자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뜯어보게 되면 이 글자와 손을 뜻하는 마디촌입니다. 자, 이 글자는 막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를 작을 때 쓰는 물레의 모양이다. 시를 작을 때 쓰는 물레의 모양은 이렇게 계속 한 방향으로 계속 돌립니다. 그리고 둥글게 돌리죠. 그래서 둥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떤 물건이다. 물건을 얘기할 때 우리가 동력동자를 써서 물건을 뜻하기도 합니다. 물건. 짐의 모양이에요. 짐을 어떻게 이렇게 나무 위에 끼워서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뭐 메고 간다든지 하는 그 짐을 나타낸 모양이 동역동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는 둥글다 또는 둥근 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짐을 들고 간다. 이 글자만 보면 손으로 물레를 계속 돌린다. 오로지 일심으로 돌린다 해서 오로지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또 넓혀서 보면 사람이 손으로 물건을 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손으로 물건을 들고 사람이 전한다 해서 전할 전입니다. 조금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이 되는데
예,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만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 그렇게 하시고 역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과 역에서 전한다. 자, 그러면 역은 역참역이라고 했습니다. 역참이 뭐냐? 참자 이렇게 씁니다. 서 있다. 그리고 점유하다 할 때 점이에요. 이게 점을 친다 할 때도 이렇게 쓰거든요. 점을 친다. 그리고 한 곳에 붓바가 있다. 뭔가 우리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점유한다. 가게를 할 때도 이 점을 씁니다만 저기 역참이에요. 우두커니 서 있다. 우두커니 서 있다. 그리고 역마을 참이다. 여기 있는 마을을 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면 사진에 보니까 조선시대에 꼭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동양 3국에 다 같은 제도의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역참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우리로 치면 조선시대에 영로 여기 있는 길을 얘기하겠죠. 길에 마련되어 있던 숙박시설이다. 이것은 주로 아무나 민간인이 막 가서 여관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군사, 통신, 관리 그리고 공용 출장자들의 숙박처소로 이용하였다.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민간인이 늘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다. 물론 역 주위에는 또 민간인들도 이렇게 쉬는 곳이 있겠죠. 그래서 이 참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쉰다. 잠깐 쉰다. 쉬는 곳이다. 숙박시설이니까 쉬는 곳일 수도 있죠. 또 쉬면서 뭘 먹기도 합니다. 숙박시설이니까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내기 참 할 때 새참이다 할 때 굳이 한자로 쓴다면 이 참을 쓰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자, 역참, 역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전이다 했죠? 역전은 역과 역을 연결해서 전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것은 역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역체는 굉장히 채자 글자가 어려운데, 채자는 우체국 할 때 채자입니다. 채신, 우체국 할 때. 이것은 계속 연결해서 뭘 전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전자와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역전이다, 역체라는 것은 같은 것인데, 글자 뜻 그대로 보면 역에서 역으로 옮긴다. 역에서 역으로 전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역에서 서로 주고받는다. 역에 서서 뭔가 명령문을, 공문을 가지고 온다든지 물건이라든지 역에서 자 다음 순번은 당신이 하면서 또 말을 타고 간다든지 또는 한 사람이 계속 말을 바꾸어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역전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고대의 교통제도다. 차마제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역마다 이렇게 말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무로 오는 사람들이 말을 바깥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역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역에 준비된 말이다. 역말이라고도 하겠죠. 근데 역마도 있고 전마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화해서 타고 가는 말이다. 이렇게 되겠죠. 전마. 역마나 전마나 같은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전마선이라는 게 있어요. 전마선. 이 전마라는 것은 연결해서 타고 가는 말이에요. 이 전마선이라는 것은 어떤 큰 배에서 큰 배가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섬과 또는 육지와 큰 배를 연결하는 작은 배를 전마라고 합니다. 그 전마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마인데 바다에서는 이제 배가 되겠죠. 그래서 전마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전경주가 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전경주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달리기 방법입니다. 장거리 릴레이 경주입니다.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릴레이 달리기는 독일 같은 데도 좀 있었는 모양입니다만 동양권에서는 일단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스타일 연결해서 사람이 어떤 목표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이다 부산이다 이게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장거리 시합을 하는데 한 사람이 다 달릴 수 없으므로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서 여기에서 바톤을 받아서 릴레이를 해서 다닌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기 방식이 이제 역전 경주다. 그래서 영어로는 로드 릴레이라든지 또는 마라손 릴레이 하는데 에키데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역전을 일본식으로 쓰면 이렇게 한자를 씁니다. 일본식 한자인데 이것을 발음이 일본식으로 읽으면 에키데인입니다. 그래서 에키데인 그러면 국제적으로도 통하는 그런 용어가 됐습니다. 이 역전 경주를 에키데인이라고도 한다. 이것이 이제 처음 나온 것이 일본의 그 하코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경에서 후지산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하코네가 있는데 하코네 역전 경주가 1920년에 처음으로 시작됐는데 요미우리 신문사에서 주최를 해서 동경에서 하코네까지 매년
1월 2일에서 3일까지 지금 100년 됐죠. 1920년에 처음 했으니까 100년 됐습니다. 중간에 몇 번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전쟁 때, 태평양 전쟁 때. 근데 지금 올해가 96회인지 97회인지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즐겨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이 처음이다, 효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름은 명칭은 누가 정했느냐? 제가 알기로는 요미우리 신문사에 근무하는 어떤 간부가 옛날에 역전 제도를 본받아서 릴레이식으로 하니까 역전 경주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말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경부 역전, 또 경호 역전, 서울과 뭐 목포인가요? 호남 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것도 있고 통일 역전 대회. 근데 지금은 역전 경주라는 말을 쓰는 데도 있지만은 아직도 구간 마라톤이다, 구간 릴레이다 이렇게 이제 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남아있는 말이므로 한자를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역시 마라톤 하면 우리 송기정 선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사진을 했느냐 하면 제가 역전 경주를 이렇게 좀 점검을 하다가 송기정 선수가 그 시대에 살았는데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 우승했지 않습니까? 그럼 1920년부터 했기 때문에 송기정 선수가 그 학군에駅伝, 학군의 역전 경주에 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워낙 잘하니까 선수를 뺐는 모양이에요. 참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볼 수 있죠. 그 학군의 역전 경기라는 것은 대학생들만 참여를 합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남자 대학생들인데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이렇게 남자 대학교 마라톤부에서 이렇게 참여하기 때문에 학군의 역전에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대학교에 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송기정 선수가 그 대학에 제가 알기로 메이지 대학인가요? 아마 그쪽으로 해서 그 적을 두고 학군의 역전에 나가려고 했는데 워낙 강자이기 때문에 아마 방해 공작으로 못 나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역전 경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